반갑습니다. 복지코크입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 및 질병 예방을 요약 정리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양입니다. 영양의 문제의 원인은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씹고 저작이죠. 삼키는 능력, 연하 능력이 저하되어서 영양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가 위축이 되고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어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인데요. 치매 등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네 번째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식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체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고요. 미각 저하로 인해서 음식을 짜게 먹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문제인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근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합니다. 또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 등으로 인해서 폐활량이 축소가 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요. 균형 및 조정 능력이 축소가 됩니다. 또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외로움 같은 심리 상태가 활동과 운동을 방해해서 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운동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운동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요.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낮은 수준, 즉 저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반드시 준비 운동을 실시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또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하는 거죠. 또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근육의 피로라든가 호흡 곤란, 혈압 변화 등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운동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데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동안에 안정시의 심박 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그 외에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셔야 하고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하는데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가 또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과 같은 운동은 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있습니다. 관절의 모든 가동 범위를 움직이거나 최종 관절 가동 범위에 스트레칭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관절 가동 범위의 유지 개선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과 근지구력 강화 운동인데요. 개별 건강 상태에 맞는 일정 이상의 저항을 걸어서 하는 운동, 즉 아령 같은 것들을 들고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력, 그러니까 강한 저항과 또 근지구력, 약한 저항이죠. 약한 저항을 유지,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이 있는데요. 앉거나 서서 하는 정적인 활동을 하거나 동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풍선치기 같은 동적 활동을 하는데요. 정적, 동적 균형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고요. 전신 지구력 운동은 전신을 사용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심폐기능 체력의 유지 개선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관련한 관리인데요. 수면의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것, 그리고 수면 양이 줄어드는 것,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지는 것 등이 노인에게서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수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적절한 양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합니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적어도 오후에는 금하셔야 하고요. 저녁에 과식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때는 따뜻한 우유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요. 취침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가급적 삼가합니다.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줍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쾌적한 환경 유지. 그러니까 온도는 15도에서 25도씨 전후, 습도는 50에서 60%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한 문제와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에 노인의 성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하고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즘 지연, 그리고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강심제, 이뇨제, 또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지만 뇌졸중 노인의 경우에는 성적 활동을 막을 필요가 없고요. 또 자궁 적출술이나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 기능에 변화가 없습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요. 뇌졸중 노인의 경우에 성적 활동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 시 심장 마비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을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자궁 적출술, 또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 뇌졸중 등은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뇨병, 강심제, 또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항염증성 약물과 과도한 알코올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도와드려야 합니다. 성적 활동은 성 기능이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감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리적 반응 유형 또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형성된 성행위의 유형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성적 수행 능력은 개인차가 큽니다. 또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성행위에 큰 영향을 미쳐서 어떤 노인들은 성적 활동이 활발한가 하면 어떤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사용입니다. 약물은 올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정해진 약을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을 하게 합니다. 약물의 부작용 증상 또한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등 비처방약도 복용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로 복용하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해진 보관 방법,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라든가 또 상온 보관, 그늘진 곳에 보관하라는 그러한 보관 방법대로 약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약물 복용 원칙인데요. 약물 복용 원칙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셔서는 안 되고요. 단골 병원과 단골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시고 복용을 금지하도록 하는데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이 쓰다고 해서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거나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을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쪼개서 복용하는 경우의 약은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분쇄가 불가한 약제는 장용 코팅제가 있죠. 장용 코팅제는 약효가 떨어지게 되고요. 처방제는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것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시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부작용 약물 관련 내용인데요.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는 경우이거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당뇨병 약제는 당뇨병 약을 먹으면서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는 장기간으로 사용 시에 체중이 증가하고 정신장애, 선망, 우울, 소화기 궤양, 당뇨병, 뼈의 대사 이상, 면역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수면제 등 신경정신제 약물은 낙상이라든가 배뇨 장애 그리고 변비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 주의 사항인데요. 첫 번째, 자몽주스는 고지혈증 약, 혈압약, 수면제 등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와파린과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어서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커피나 유제품, 인삼, 홍삼, 콜라, 술과 같은 것은 약과 같이 먹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품은 해열 진통제, 그리고 감기약, 소화제, 파스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연과 절주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연은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고요. 금연 후의 신체적인 변화는 혈압 수준이 좋아지고요. 맥박과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회복되고요. 혈액순환 또한 좋아집니다.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들고요. 정자수가 증가하고 또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후각과 미각 역시 향상이 되고요. 금연을 하게 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라든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년에서 15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주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집안에 술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을 권유받으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히시고요.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고요. 음주일지를 작성해서 내가 얼마나 절주를 하였는지 아는 것도 좋습니다. 예방 접종인데요. 우선의 대상은 50세에서 59세, 60세에서 64세, 65세 이상으로 나뉘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매년 1회 9월 말에서 10월경에 접종하도록 하고요. 파상풍, 딥테리아, 100일에는 10년마다 1회 접종입니다. 그리고 폐렴구구는 64세까지는 위험군만 1회에서 2회 접종을 하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1회에서 2회 접종을 합니다. 대상 포진은 60세 이상 1회 접종을 받으시면 좋은데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온열 질환입니다. 폭염 시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가급적 날이 너무 더울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외출할 때에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합니다. 현기증이라든가 메스꺼움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20분마다 한 컵씩 마시도록 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서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합니다. 폭염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그리고 열경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의 열사병의 특징은 40도가 넘는 체온, 직장 온도이죠. 40도가 넘는 체온이 되고요.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를 갖게 됩니다. 중추신경 기능 장애로 혼수 상태라든가 헛소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오한이나 심한 두통, 그리고 빈맥, 빈호흡, 저혈압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열사병입니다. 다음은 열탈진인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과도한 발한이죠. 흘려서 차고 젖은 피부가 되는 것. 그래서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그리고 창백함, 근육 경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 등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만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열사병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열경련은 폭염 시 심한 신체 활동을 해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한랭 질환인데요. 너무 추운 곳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죠. 한랭 안전 수칙으로는 평소에 가벼운 실내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셔서 몸을 보호하고요. 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외출을 해야 된다면 내복을 입고 또 얇은 옷을 겹쳐서 입습니다.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와 함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덧신이라든가 부츠, 방한화를 착용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고 동상 그리고 기타로 나뉘는데요. 저체온증이란 매우 추운 기온에 노출이 되어서 체온이 떨어지는 질병을 말하는데 만약에 옷이 젖었다면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는 것이 좋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이 되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을 앓게 될 수도 있고요. 감기와 같은 호흡 질환,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낙상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노인의 건강 정진 및 질병 예방과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